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앞강에서, 바로 앞강은 아니지만 한참 앞에서 지시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신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저 하는 것들 있죠. 그런데 지시 형용사가 왜 다양하게 변화하냐면 스페인어의 명사가 다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에 맞게 형용사가 변화하다 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그, 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는 나에게서 가까운 거고 그는 듣는 사람, 그쵸? 청자에게서 가까운 거고 저는 이제 두 사람에게서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건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리브로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얘가 남성 단수잖아요. 남성 단수고 그 남성 단수 앞에 이 책이라고 하려면 남성 단수형에 해당하는 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려는 그 이라는 뜻 하나만 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남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단수, 여성 복수형이 있었어야 하죠. 그래서 이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este, esta, 그렇죠? 그래서 este libro 있었고 esta casa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이 집. 이게 복수가 돼서 리브로스가 되면 estos libros가 되고 este의 복수가 estos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casas가 돼서 집들 하면 estas casas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ste, esta, estos, estas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면 그는 똑같 에세형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에세를 그 이렇게 얘가 이제 남성 단수형인데 똑같이 여기 리브로 가사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쓰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책, 그렇죠? 그 에사 가사 그 집. 그런데 여기에 리브로스 가사스 이렇게 복수가 되면 남성 복수, 여성 복수가 나오게 되면 남성에 해당하는 것은 에소스 리브로스가 되고 에사스 가사스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저 하는 것은 아낄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 이런 뜻인데 리브로에 해당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성 단수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아낄 리브로 저 책, 그렇죠? 그 다음에 까사 집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여성 단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케이아 까사 저 집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브로스 남성 복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쓰셔야지 돼요? 아케이오스 이렇게 쓰셨죠. 그렇죠? 아케이오스 그리고 여성 복수가 되면 어떻게 쓰셨냐면 아케이아스 이렇게 썼었어요. 자, 얘가 이제 다 뭐였냐면 이, 그, 저에 해당하는 지시 형용사들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배우실 건 뭐냐면 이것, 그것, 저것에 해당하는 지시 대명사를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 대명사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남성 단수형, 여성 단수형, 남성 복수형, 여성 복수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라고 지칭하는 것 혹은 그것, 저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남성 명사, 남성 단수 어떤 명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남성 복수 명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성 단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성 복수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시 형용사가 4가지 형태가 있었던 것처럼 지시 대명사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시 대명사에서는 4가지 형태가 아니라 5가지 형태가 있게 되거든요. 그 형태를 한번 그 화면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먼저 화면 보시면 거기 그 est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este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 이렇게요. 이 este는 남성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este 그런데 우리가 지시 형용사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지시 형용사에는 이 아센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새로 아센토가 생긴 것은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게 보세요. 이렇게 este libro
이렇게 쓰시면 이 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곧 뭐예요? este 이것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este libro 이 책 그걸 이것으로 나누면 이렇게 여기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형용사인지 지시대명사인지는 뭘로 구분한다? 아센토가 있고 없고로 구분한다. 아센토가 있는 것은 지시대명사고 아센토가 없는 것은 지시형용사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잘 기억해요. 여러 번 강조하니까 아센토 있는 것은 지시대명사다. 아센토 없는 것은 지시형용사다. 이것까지는 잘 기억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센토를 어디다 칠지 굉장히 고민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앞에 este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este, estos 복수형, esta, estas 이렇게 있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중성이라는 것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그동안 몰랐었던 건데 웬 중성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요. 그쵸? 이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려고 하면 보세요. 보통 이것이 뭐죠? 라고 쓸 적에 스페인어로 ¿qué es esto? 이런 말을 많이 써요. ¿qué es esto? 그럼 이게 이것이라는 말의 중성형이에요. 여기 왜 중성형을 쓰는지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 이게 뭐냐고 물을 적에는 말하는 사람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 명사가 자기가 묻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물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섣불리 ¿qué es este? 이렇게 쓸 수도 없고 ¿qué es esta?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만 뭐를 쓴다? ¿qué es esto? 하고 이 중성, 무슨 성인지 알 수 없어요. 라는 이 성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 형용사에서는 중성이 없었어요. 왜요? 형용사는 그 뒤에 명사를 가져오잖아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명사가 있다는 사실은 이 명사는 남성, 여성, 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용사에서는 남성 아니면 여성만 있지 중성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명사로 오면 이게 뭐죠? 그게 뭐죠? 저게 뭐죠? 이렇게 할 때 쓸 때 이 무엇인지 모를 때 쓰는 중성대명사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대명사에만 이 중성형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아까 이것 하면 este 여기 이렇게 아센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하면서 중성이는 아센토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왜요? 이 este 아센토는 este libro 이 책 할 때의 이 지시 형용사와 그걸 똑같이 이것 했을 때의 지시 대명사를 구별하기 위해서였지만 esto에 해당하는 지시 형용사는 없거든요. 그쵸? 동일한 형태로 같이 지시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혼동될 필요가 없으니까 아센토도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지시대명사형이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똑같은 형으로 쓸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를 똑같은 형으로 쓸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아센토를 쳐주지만 esto 같은 경우는 중성 대명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센토 써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este, estos, esta, estas 그리고 중성으로 esto. 중성에는요 복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쵸? 복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쵸? 파악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성에는 복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거에 관련된 예문 조금 보고 그 다음에 그 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 ¿Cuánto cuesta este? 이렇게 썼어요. ¿Cuánto cuesta는 우리 여러 번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이런 거였어요. este, 이거 얼마예요? 이거죠. 그렇죠? 이것은 este 해서 이것은 얼마, ¿Cuánto cuesta?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 este는 뭐냐면 여기에 나온 이 este, 이에 해당하는 지시 형용사와 어떤 남성 단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ste libro일 수도 있고 무슨 este boli 이 볼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me gustan estos
me gustan estos 하면 그 estos는 뭐냐면 나는 이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나는 이것들 estos 이렇게 쓴 거죠. este의 복수형이죠. 남성 복수형이에요. 그럼 이 estos는 뭐하고 같다? estos pantalones 혹은 estos하고 다른 어떤 남성 복수 명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지들 혹은 이것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보세요. Esta es la casa de Juan. 이것은 후안의 집입니다. 그쵸? 뒤에 집이라는 게 나타났으니까 집이어서 여성이니까 앞에 이것 할 때도 당연히 여성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Qué es est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형을 쓴다. 중성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중성명사로 받아줘야 된다 하는 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 Esto es muy importante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할 때 이 esto는 말이죠. 어떤 명사, 사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추상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쭉 한참 한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서 말한 그 내용 전부를 다 무슨 성으로 바뀌었어요? 남성으로 바뀌었어요?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받는 게 바로 여기 이 중성대명사 esto.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본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책 굉장히 중요해 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Este es muy importante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이런 말을 쓰겠죠. 그러면 이 책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 esto를 썼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뭔가 중성적인 것, 뭔가 추상적인 그 무엇, 성으로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쓸 때도 똑같이 중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에세는 그것이잖아요. 그쵸? 그것. 자, 그래서 그거는 남성 에세. 남성 복수일 때 esos. 여성 단수일 때 esa, esas. 그 다음에 중성일 때 eso. 다 뭐를 한번 복습하고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 형용사 아시면 지시 형용사에서 요 아센토만 하나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se, esos, esa, esas하고 중성으로 eso에는 아센토 없다. 그렇죠? 다 그것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예문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여기 Esta camisa es de España y esa es de Italia 이렇게 나왔죠. 그쵸? 이거 지시 대명사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esta camisa 이 셔츠는 camisa 하면 그 남자들 입는 와이셔츠 보통 camisa라 그러는데 esta camisa es de España is de España 스페인에서 왔어요. 뭐예요? 스페인산이야. 스페인제야. 그쵸? 그래서 이 셔츠는 스페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esa가 원래대로 하면 esa camisa 이런 뜻이었어요. 그쵸? esa camisa. 그런데 스페인어가 반복을 극도로 싫어하는 언어예요. 그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명사 연결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어에는 명사하고 명사가 그냥 연결되어지는 연결 구조가 있는데 스페인어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그 점 하나랑 이제 또 한 가지가 한국어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많이 하는데 스페인에서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어에서 한국말로 된 무슨 그 뉴스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이명박 대통령으로 시작했으면 그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은 계속 이명박 대통령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말할 때는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두 번째 그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똑같이 이명박 대통령 쓰지 않고 한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한국 청와대의 주인, 한국 정부의 수반이 이렇게 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할 수 있는 다른 말로 꾸준히 계속 바꾸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가 다시 두 번째 한국 정부 수반이 이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고 혼동하기 쉬운데 스페인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본문에서 보시는 Esta camisa es de España. 그리고 나서 이 Esa camisa es de Italia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까미사 한 번 나온 게 뒤에 까미사 한 번 더 나오면 굉장히 어린애 유치하다기보다 아주 어린애들이 유아들이 하는 스페인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같이 한번 앞에 까미사 한 번 나왔으면 뒤에 까미사 절대로 안 쓰는 게 거의 원칙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싸 까미사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얘를 한 번에 합해서 에싸라는 말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대명사 무척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스타 까미사의 이 에스타는 지시 형용사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여기 아센토 없죠. 그쵸? 그래서 이 셔츠는 스페인산이고 스페인제고 그리고 그것은 이탈리산이다. 그쵸? 그래서 esta camisa es de España y esa es de Italia. 이렇게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과도 똑같이 비슷한 예문이지만 비슷한 용법이지만 보시면 Estas chicas son mis amigas y esas son mis prima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Estas chicas. 자, chicas 여성 복수니까 그 앞에 나온 지시형용사 esta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소녀들은 그쵸? 이 소녀들은 son mis amigas. 나의 친구들이에요. 여기 처음 보시면 보세요. 자, 깨끗하게 하고 다시 봅시다. 쭉 보시면 estas chicas son mis amigas. 쫙 다 일치한 거 보이시죠? 그쵸? 여성 복수로 쫙 일치됐어요. 그래서 성수 필요한데 성수 필요하고 여기 미스는 수만 일치하니까 수만 일치하고 아미가스 쫙 여성 복수로 일치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estas chicas son mis amigas. 이 소녀들은 나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esas 하면 이게 뭐하고 같아요? esas chicas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녀들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이 치카스, 여기 앞에 치카스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여자들은 걔들은 에사스니까 여성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걔들은 son mis primas 나의 사촌들이야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밑에 예문 보시면 ese es muy útil para mí. 자, 그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 그 얘기죠. 이 에세는 뭔가 그 남성 단수 그렇죠? 그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그림이 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이 될 수 있는데 뒤에 남성 단수가 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책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게 굉장히 유용해 이렇게 쓴다는 거죠. ¿Qué es eso?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 ¿Qué es esto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Qué es esto는 이건 뭐지? 여기 ¿Qué es eso는 그건 뭐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중성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저 한번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보세요. 저는 아겔이에요. 아센토 여기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아센토 오는 자리에 아센토를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 여기 이 아겔에서 아게이오스로 좀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복수형이. 엘레 한 번 더 써주고 오스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많이들 혼돈하세요. 아게이오스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응? 이제 흔히 학생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근데 선생님 굉장히 이상해요. 뭐가요? 그러면 여기 원래 아센토 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왜 아센토 찍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쵸? 원래 아센토 오는 자리죠. 여기도 S로 끝나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 원래 아센토 와야 되는데 왜 찍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형용사와 대명사 구별하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자리인데 불규칙도 아닌데 왜 찍나? 구별하기 위해서 찍는다. 안 찍으면 형용사고 찍히면 대명사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아주 최근에 바뀐 문법인데 사실 이게 특별히 혼동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명사 쓸 자리하고 형용사 쓸 자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별로 혼동이 안 돼서 요새는 그냥 아센토를 안 찍어도 문맥상 크게 혼동이 되지 않으면 안 찍어도 되는 분위기로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반드시 찍는 걸로 공부하시고 아센토가 대명사에는 아센토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형용사에는 아센토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쓰실 때도 그렇게 쓰시되 이제 문법이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그 변한 문법으로 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썼구나 하고 아시는 정도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문법이 여기 그 지시 대명사에 있는 아센토를 좀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안 써도 된다라는 그 레알 아카데미아의 판정이 나왔다고 그래요. 문맥상에 크게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고 남들이 그렇게 쓴 거 혹시 아센토를 안 쓴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냥 안 썼구나. 그러나 뜻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아시는 수준으로 하시면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써온 많은 문서들은 다 아센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없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 두 가지 사실을 다 아셔야지 되죠. 자, 다시 아켈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아켈, 아케이오스. 그쵸? 여성은 아케이야, 아케이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은 아케이오, 저것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 Esta calle es más ancha que aquella.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예문이죠. 그러니까 많이 쓰는 종류죠. 뭐냐면 이렇게 비교를 할 적에 보통 비슷한 대상 혹은 똑같은 대상을 비교하잖아요. 뭐 이 방은 저 방보다 크다. 보세요. 한국말로는 이 방은 저 방보다 해서 이 방, 저 방, 방을 꼭 두 번 쓴다는 거죠. 근데 스페인어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방은 저 것보다 크다. 방을 한 번 더 안 쓴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esta calle의 이 거리는 저것보다 넓다. 그쵸? 그래서 이 거리에 여기 esta, 아센토 없는 이 esta 뭐다? 지시 형용사다. 그쵸? 까이에가 여성형이니까 esta가 왔다. 이 거리는 más que 비교급이죠. 그쵸? 더 뭐뭐한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안초가 넓은, 그러니까 넓은이 넓이가 넓은 게 아니라 너비가 넓은 거 있죠? 폭이 넓은 걸 안초라 그러는데 그래서 폭이 더 넓다. 뭐보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케이야 까이에 이거죠. 그쵸? 저 거리.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아케이야 까이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얘 쓰지 않고 얘 없애고 어떻게 쓰신다? 얘를 없애신 다음에 아케이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Ese pantalón es más caro que aquel. 이것도요. 이것도 사실은 위에 나온 거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요. 그 바지는 그쵸? 얘는 이제 지시 형용사고요. más que 그쵸? 더 뭐뭐하다. aquel 저것보다 그쵸? 이거 뭐하고 같아요? aquel pantalón 이거랑 같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aquel 얘는 뭐예요? 아센토 없으니까 아 지시 형용사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바지는 저것보다 더 비싸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은 그 구조예요. 그런데 뭐 esta하고 ese 요것만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ese pantalón es más caro que aquel. 그 바지는 저것보다 더 비싸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됐다는 거죠. 그쵸? 자,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Este café es descafeinado. 이 커피는 여기 이 문장이에요. 이 커피는 카페가 el café 남성 단수니까요. 그래서 이 커피는 descafeinado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여기 카페인이 나왔으니까 카페인이 없는 무카페인 그쵸? 카페인을 뺐어요. pero 그러나 아케이오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카페가 하나였어요. 커피 하나였지만 한 종류였지만 여기는 뭐예요? 아케이오스 카페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커피들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커피는 카페인을 뺐는데요. 그렇지만 저것들은
normales,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 있는 커피예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ste café es descafeinado, pero aquellos son normales. 그렇지만 저것들은 카페인을 뺀 커피들이에요.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ué es aquello? 저게 뭐죠? 이렇게 할 적이에요. 중성으로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 그것, 저것으로 쓰인 것이 그것 말고도 다른 용법이 좀 쓰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전자 후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I vienen Víctor y Laura. 저기에 I vienen 오고 있어요. 누가요? 빅토르와 라우라가 오고 있어요. 이름을 딱 들으니까 빅토르는 남자예요. 라우라 하니까 아로건 하니까 당연히 여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빅토르랑 라우라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aquel es mexicano y esta es española 이렇게 나왔죠? 보세요. 이 aquel이 전자예요. este가 보통 후자로 쓰인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aquel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먼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este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aquel이 자기가 있는 그 지점으로부터 더 먼 것. 라우라보다 누가 더 멀어요? 빅토르가 더 멀죠. 그러니까 빅토르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에스테는요? 여기 자기가 있는 그 지점에서 더 가까운 게 빅토르예요, 라우라예요? 라우라죠. 그쵸? 라우라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얘 aquel이 전자고 얘가 후자인데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 여기 이 빅토르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후자 이 라우라인데 그런데 여기 이쪽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얘가 더 자기로부터 가까운 애 얘는 자기 이 자리에서부터 생각해서 먼 애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거기 빅토르와 라우라가 오는데 aquel 자 앞에 얘기한 이 빅토르는 es mexicano 멕시코 사람이에요. 그리고 esta 한국말로는 후자고 여기에서 더 가까운 애 누구? 라우라는 에스파뇰라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깨끗이 하고 다시 봅시다. 보세요. 그래서 뭘 보면 금방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첫 번째 aquel 남성 단수 쓰고 여긴 여성 단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름으로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남자 얘기하는 거구나 얘는 여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우선 그걸로 구분이 되고 만약에 둘 다 똑같이 여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aquel은 자기 여기에서부터 먼 아이 에스타는 자기 여기서부터 생각했을 때 가까운 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빅토르와 라우라가 옵니다. 전자는 앞에 있는 얘 빅토르는 멕시코 사람이고 후자 여기 라우라는 스페인 여자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문장 Elena está hablando con varias chicas. Aquella es una cantante famosa y estas son sus aficionadas. 자, 이거는 뭐냐면 꼭 전자 후자라는 의미라기보다 보시면 엘레나가 바리아스 치카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사람이 엘레나라는 여자가 하나 있고 이 여러 명의 소녀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aquella es una cantante famosa y estas son sus aficionadas. 그래서 보세요. aquel하고 esta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칭할 때 어떻게 말했었죠? aquel은 자기보다 먼애, 자기 그 자리에서 먼애. 치카가 아니라 누구다? 엘레나가 더 멀죠? 에스타스는 자기 여기서 생각했을 때 가까운 애. 엘레나보다 치카스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전자는 그러니까 엘레나는 una cantante famosa 아주 유명한 가수이고 그리고 estas 후자의 이 varias chicas들은 son sus aficionadas. 자, aficionado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팬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 팬이에요 할 때 그 팬.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엘레나의 팬들이다 이 얘기죠. 자, 이건 보시면 말이죠. 꼭 그걸 멀고 가까운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엘레나는 단수고 마리아스 치카스는 복수, 여성 복수니까 aquella는 엘레나 얘기하는 거구나.
에스타스는 여성 복수니까 이거 당연히 치카스 얘기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 자기보다 멀리 있는 것 아케야, 자기보다 가까이 있는 것, 자기에게서 가까이 있는 것, 치카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금방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우셨냐면 지시형용사를 배우시고 예전에 배웠던 그 지시형용사에서 같은 형태지만 아센토를 찍어서 쓰는 이것, 그것, 저것에 해당하는 지시대명사 배우셨어요. 이 김에 한번 지시형용사 파트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완전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